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짜증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모비 김하늘입니다. 저번 1부 영상에서 더 뉴 스파크, 신형 스파크의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중고차 시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2부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스파크라는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아셔야 될 필수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식, 두 번째 등급, 세 번째 옵션, 네 번째 가격이 있어요. 요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 영상만 잘 정독하셔도 어지간한 저 딜러분들보다는 스파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실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자, 렛츠고! 자, 일단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을 그 연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도별로 스파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연식이죠. 스파크가 이제 바야흐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2015년도에 넥스트 스파크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는데, 이 2015년도 이전에는 그냥 넥스트가 빠진 스파크, 스파크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앞에 눈가를 사정없이 찢어놓은, 요거 많이 보셨죠? 요게 2009년도에 이민정하고 그 정경호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대 웃어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저기 이민정 씨가 극중에서 디자인을 하던 그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스파크입니다. 야, 이때 저기 이민정 진짜 이뻐. 어쨌든 그렇게 구형 스파크를 뒤로 하고 2015년도부터는 넥스트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풀체인지 신형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디자인은 뭐 둘째 치더라도 기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모닝에 비하면 진짜 너무하다 싶은 정도였는데, 이번에 넥스트 스파크로 바뀌면서 진짜 환골 탈퇴를 하고 기능까지 갖춰서 2016년에는 드디어 8년 만에 모닝 판매량을 앞질렀던, 이게 진짜 잘 만든 모델이죠. 물론 뭐 저기 그 뒤로는 모닝한테 계속 뭐 쭉쭉 밀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아무튼 요 넥스트 스파크는 2018년도에 더 뉴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이 약간 바뀌어서 출시가 되고요. 안전 옵션이 좀 추가가 됐고, 기본 제공되는 이제 기능들이 넥스트 스파크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풀어져가지고 옵션 구성이 굉장히 좀 좋아진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준중형 모델인 올류 크루즈하고 중형 모델인 더 뉴 말리부하고 비슷한 앞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저기 현대기아처럼 눈에 확 띄는 변화는 아니라서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그냥 구형 스파크가 쭉 나오다가 2015년도에 넥스트 스파크라는 모델로 변경이 된다. 구형 스파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앞범퍼하고 요 디테일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뒤에 마우라랑 이런 게 변경이 되는데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런 거 모양 조금 바뀐 거 빼고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싸고 깨끗한 거 사시면 됩니다. 12년식보다 뭐 14년식이 더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싸고 깨끗한 거 사면 돼요. 와우. (2015년도부터 18년) 초까지는 넥스트 스파크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년 동안 나온 모델 중에 뭐 17년식이 16년식보다 더 좋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싸고 깨끗한 거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더 뉴 스파크는 2018년도에 나와서 지금까지 현재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일 최신형이고요. 앞서서 더 뉴 스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식을 봤으니까 이 금액하고 뭐 등급하고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금액대를 구분해보자면 500만원 미만에서는 이 구형 스파크, 500만원부터 900만원대까지는 넥스트 스파크, 그리고 그 이상은 더 뉴 스파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500만원 미만이라고 해도 뭐 구형 스파크 200만원, 30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예, 뭐 내려가면은 뭐 사고 부위나 주행거리 늘려놓고 뭐 깡통차 이런 것들은 더 싼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여러분이 예산을 좀 좁혀나가려면 그때부터 등급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죠. 옵션이라고 하는 건 즉 기능입니다. 자동차의 등급, 뭐 등급 구분 뭐 이러면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자동차의 등급은 쉽게 생각해서 하위 등급일수록 자동차의 기능이 적다, 그리고 상위 등급을 갈수록 기능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 제각각인 이유가 바로 이 등급과 추가 옵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등급과 옵션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기능이 들어간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등급이 높아질수록 차량 금액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등급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형 스파크 가겠습니다. 이 깡통 등급이 LL 등급이라고 있어요. 그냥 L 등급이고 그 위로 LS, 중간에 LS 스타라는 등급, 그 다음에 최고 등급이 LT 등급으로 갑니다. 이 LT 등급 순으로 올라가면서 LS하고 LT 사이에 뭐 LS 스타 혹은 LS 고급형 연식마다 저기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LS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세 개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선 시트가 LS 스타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LS 스타 이상으로 구입하는 거를 어지간히 한번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깡통 등급 같은 거 산다 그러면 200만 원대, 뭐 벤 같은 경우 100만 원대에도 있긴 한데 사실 뭐 추천드리진 않고요. 금액은 LS 고급형이나 뭐 LT 등급으로 주행거리 10만 킬로 밑으로 고르면은 300만 원대 정도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00만 원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구형 스파크는 아무리 등급이 좋아져도 버튼 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전동접이 없습니다. 나가서 손으로 사이드미러 접으셔야 되고요. 하이패스 이런 옵션 그냥 없습니다. 예, 얘들은 다 없어요. 가죽 시트하고 열선 시트 정도만 있으면은 저기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고 다른 부분은 뭐 그냥 저기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두 번째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깡통 등급이 LS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LT라는 등급, 그 다음에 LT 플러스라는 등급, 그 위로 가면 LT Z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데 일단 열선 시트하고 가죽 시트, 뭐 가죽 핸들 이런 것들이 LT 플러스 등급부터 시작이 되니까 어지간하면 저는 LT 플러스 등급부터 구입하는 걸 뭐 추천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냥 LT 등급은 엉따 없어요. 열선 시트 없어요. 가죽 시트도 직물이니까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버튼 시동 같은 경우도 LT 플러스부터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LT 플러스 등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고 추가 옵션이다 보니까 중고차 매물 중에서는 있는 차량도 있고 없는 차량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버튼 시동이 들어간 차량은 더 비싸겠죠? 금액은 LT 플러스 등급에서 버튼 시동 없는 녀석은 뭐 주행거리 한 8만 킬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600 정도? 요 사이 정도 하시면은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버튼 시동이 들어간 모델은 한 600만 원대부터 그냥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 설정 뭐 정확할 것 같고요. 최고 등급 LTZ 같은 경우는 LT 플러스의 모든 옵션을 포함하면서 사각지대 경고 장치,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안전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말 그대로 경고만 해줍니다. 경고 장치예요. 요즘 나오는 신형들처럼 자동으로 차가 뭐 멈추거나 뭐 차선 나가려고 하면 핸들 막 알아서 막 이렇게 막 틀어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경고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15인치 휠 이런 것도 뭐 들어가긴 하는데 버튼 시동이 기본 옵션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LTZ 등급도 버튼 시동이 모두 다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옵션이 이상하죠. 최고 등급인데 버튼 시동이 없어요. LTZ의 추가 옵션은 그래서 버튼 시동하고 후방 카메라 세트, 그리고 하이패스 열선 핸들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묶여 있는 컨비니언스 팩, 데이라이트하고 16인치 휠,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기능, 요 3개가 묶여 있는 스타일 팩, 마지막으로 썬루프가 있습니다. 최소한 버튼 시동하고 스타일 패키지하고 컨비니언스 팩 3가지 정도는 들어간 LTZ 모델을 구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뭐 빨간색처럼 저기 뭐 오지게 안 팔리는 그런 색깔이거나 아니면 뭐 사고 차량이거나 좀 심한 사고 차량 하지 않는 이상은 600만 원대에선 좀 드물다. 한 700만 원, 700만 원대 정도부터는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아무리 풀옵션이고 뭐 18년식이고 말자 모델이고 해도 900이 넘는 차량은 거의 없어요. 신차 가격 1670만 원이거든요. 풀옵션 다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예를 들어 3년 동안 주행거리 3만 킬로를 탔다 그랬을 때 뭐 850 정도 요 정도 보면 되는데, 그랬을 때는 뭐 딱 50% 이제 하프로 감가된 그런 이제 금액인 거죠. 거의 뭐 진짜 어지간한 수입차보다 감가율이 높아요. 뭐 그런 차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 스파크의 부분 변경 모델이고 현재까지 가장 최신 버전인 더 뉴 스파크 보겠습니다. 넥스트 스파크하고 동일하게 LS, LT 순으로 이렇게 높아지다가 최고 등급명이 LTZ에서 프리미어라는 등급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LS, LT 프리미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전작인 넥스트 스파크에는 없었던 몇 가지 옵션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이라 그래서 시속 60km 이하에서 저속으로 쭉 달리다가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때 뭐 보행자나 차량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딱 밟아주는 긴급 제동 시스템이죠. 현대기아에서는 AEB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최고 등급인 LTZ 등급에서 추가 옵션으로 스타일 패키지를 골라야지만 넣을 수 있는 오토라이트 등급이 중간 등급인 LT 등급으로 내려가서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이 스파크라는 경차의 주 구매층이 뭐 여성 혹은 사회초년생, 어쨌든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분들이 구입률이 많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이분들이 야간에 저 스텔스 모드로 다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변에 밝으니까 나도 모르게 스텔스 모드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와서 박습니다. 네. 내가 가서 막 내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와서 갖다 박기 때문에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라이트 기능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잘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전에는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고요. 초반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뭐 그리고 저 버튼 시동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 등급을 가면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달려있는 기본 옵션이고요. 이것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어쨌든 뭐 LT 등급에서만 추가 옵션입니다. 열선 핸들도 프리미어 등급에서는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넥스트 스파크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버튼 시동이 포함된 모델을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LT 등급을 선택을 하셔서 버튼 시동 추가된 모델을 고르셔야 되는 거고, 전에는 뭐 LT 등급하고 프리미어 등급 사이에 LT 플러스라는 등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중간에 있는 등급이 없어진 대신 가죽 시트하고 열선 시트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레더팩이라는 추가 옵션까지 만들어놨어요. 일단은 하이패스 룸미러하고 오토 에어컨이 세트인 컨비니언스 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이게 스크린 달려있다고 다 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작을 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하고 후방 카메라 세트예요. 요게 달려있는 인포테인먼트 팩, 그 다음에 LED 주간 주행 등하고 크롬 몰딩이 추가되는 라이팅 팩, 가죽 시트하고 열선 기능이 추가되는 레더 팩, 사각지대 경고하고 뒷자리 사이드 에어백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는 세이프티 팩, 버튼 시동, 15인치 휠까지 7가지의 추가 옵션이 넣을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오늘 요거 옵션 익히셨으니까 보면서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추가 옵션 총 7가지입니다. 마지막 프리미어 등급 같은 경우는 LT 등급에 있는 옵션을 전부 포함하고 추가로 드디어 시티 브레이킹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방 추돌 경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버튼 신호까지 기본적으로 장착을 딱 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저 프리미어 사라 라는 얘기죠. 이게 뭐 하나도 놓칠 옵션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옵션은 프리미어에도 역시 똑같이 뭐 들어갔는데요. 일단 주간 주행 등하고 뒤쪽 램프가 바뀌는 라이팅 패키지 있고요. 컨비니언스 팩도 LT 등급하고 동일하게 추가 옵션이고, 인포테인먼트 팩도 역시 추가 옵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비 아닙니다. 인포테인먼트 팩이고요. 여기에 16인치 휠하고 썬루프, 그리고 뒷자리 사이드 에어백까지, 뒷자리 사이드 에어백이 20만원인가 뭐 추가하면 더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세분화 해놨는데 총 6가지의 추가 옵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에보다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구성이라서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중간 등급 LT 등급에서는 버튼 시동, 컨비니언스 팩 이런 추가 옵션이 없어도 된다면 한 800만원 전후 정도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고요. 얘네들이 18년 이후에 나온 19년형이니까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버튼 시동이 있어야 된다면 800만원은 넘겠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LT 등급 중에서도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간 신차급들은 1000만원이 넘기도 하는데, 이 LT 등급 자체가 프리미어 등급과 신차 가격이 12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추가 옵션을 다 넣으면은 얘도 거의 뭐 한 1597만원인가? 얘가 그래요, 금액이.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자, 프리미어 등급은 추가 옵션을 모두 넣으면 1674만원이죠. 얘는 5000km 미만 완전 신차급 보면 1200 넘고요. 어지간한 애들은 한 1000에서 1100, 요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뭐 요 정도면은 뭐 개꿀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스파크 차량 구형부터 신형까지 한번 쭉 나열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일부 영상 보시면 또 장단점하고 이런 것들 다 섞어서 중고차 시세까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중고차 구입할 때 참고하기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댓글하고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파크에 대한 설명은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2부 영상 뒤에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정주행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 그리고 재미있게 구성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토모비 김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don't even know me. You don't even know my name. You don't even know me. Why you saying shit? You don't even know me. Why you playing games? 이쪽 찍으시는 건가요? 동영상이에요? 이쪽 볼까요? 네, 동영상입니다. 불 들어왔어요? 네. 네. 경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그 때때로 의도치 않게 슈퍼카는 가만히 있어도 차들이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반면 경차는 어떨까요? 차를 안 비켜줘. 엄청 빵빵 내 뒤에서. 대박. 요거를 딱 이제
차가 딱 옆에 와요. 와가지고 창문 딱 내리고 뭐라고 하죠. 경상도시죠. 바로 차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차고 마, 니 지금 뭐라 했노? 딱 한 마디 딱 8만 내리고 요만큼만 내면 8만. 그,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짜증나. 이게 전에 주인분이 원래 쓰시던 거고요. 그러면 차 문키라도 혹시라도 실수로 숨겼는데 키 안에 있으면 잊어먹고 위아래는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요. 요거 핸들 한번 맞춰보세요. 누르면 여기 표시 나오죠? 여기 표시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막 자, 지금 그거는 온도. 네, 온도 돌리는 거. 오른쪽에 동글뱅이는 풍량. 국인선은 공짜고. 국인선이 공짜라고요? 네. 하루에 한 번 왕복. 아, 그거 얘 하이패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카드 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아, 회사에도 등록하셔야 되죠? 근데 바지가 두 분이 많이 친하신가 봐요. 네? 네. 바지를 똑같 원 플러스 원인가요? 아 뭐야? 똑같은 거 몰라? 같은 거리 예. 카카오톡에서 모토모비를 검색하시고 모토모비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실시간 상담부터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모토모비의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토모비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상담부터 모토모비의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어? 야, 해보라. 오케이, 이번에 훈이 하나만 하면 되지.